안녕하세요. 농사뉴스의 정바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1월에도 심을 수 있는 작물 3가지를 추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텃밭에서는 추운 날씨에 작물을 심을 수 있는 게 제한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위에 잘 견디는 쪽파, 완두콩, 마늘을 선정해 봤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우선 쪽파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쪽파는 가을과 봄에 왕성한 생장을 하는데요. 생육 저고는 15도에서 25도이지만 월동 쪽파는 10월 중하순에서 11월 초까지 심어도 무관합니다. 쪽파는 파와 같이 배수가 좋은 모래땅이나 사양토가 적당하며 부식질이 많고 보수력이 있으면서 통기가 좋은 토양이 최적의 조건입니다. 쪽파의 적당한 토양은 5.7에서 7.4 정도가 좋으며 산성 토양에서는 생육이 불량해지기 때문에 석회를 주어 토양을 개량해 주어야 합니다. 알맞은 온도와 습도에서는 31에서 40일이면 잎이 30에서 40cm에 달하나 건조하면 발화나 생육이 늦어지고 특히 건조할 땐 뿌리 응애가 발생하므로 관수에 힘써서 재배 관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뿌리 응애나 구의 불충실, 부패구 등에 의해 제식 후 초기 생육이 불량하게 되어 후기의 수량에 많은 영향을 끼치므로 종구 선택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쪽파는 저온성 작물로 생육 기간이 비교적 길고 서늘한 기후에서 잘 자라는 비늘줄기 채소로 생육 저고는 15도에서 20도이며 저온에 강해 영도 부근에서도 피해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방이 막힌 구릉지나 안개가 자주 끼는 곳은 녹균병 등 병해가 심하여 좋지 않습니다. 씨쪽파는 알이 단단하고 부패되지 않은 것으로 윤기가 나는 것이 좋습니다. 저장한 씨쪽파는 수염 뿌리와 겉껍질을 다듬어 10아르당 9에서 100kg를 준비합니다. 큰 것은 한 구씩, 작은 것은 하나에서 3구씩 분구하고 씨쪽파 소독은 파종 하루 전에 전용 소독제로 1시간 정도 담갔다가 음지에 말려 파종합니다. 쪽파는 고자리파리의 피해가 심하게 나타나므로 포장을 반반하게 고를 때 토양 살충제를 10아르당 4에서 5kg를 살포하고 파종하도록 합니다. 파종 방법은 퇴비와 석회는 파종 2주 전까지 시용하고 밑거름은 일주일 전 시용 후 갈아줍니다. 땅을 고른 다음 150에서 180cm 두둑을 만들어 유공 투명 비닐 0.015mm를 피복합니다. 토양 수분 조건에 따라 차이는 조금 있으나 대체로 5에서 10cm 정도로 골을 파고 씨쪽파의 윗부분이 2.5cm 정도 흙이 덮이도록 심어줍니다. 이때 씨쪽파가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쪽파는 거름을 많이 필요로 하는 다비성 채소이기 때문에 질소질과 인산질 비료를 알맞게 주어야 합니다. 거름은 파종 후 잎이 3, 4장일 때 웃거름을 주어야 하며 재배기간 중에는 비료분이 계속 꾸준히 유지되어야 하고 만약 부족하면 잎이 굳어져서 상품 가치가 떨어집니다. 토양 조건 및 수확 시기에 따라 거름 주는 양이 달라져야 합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작물은 완두콩입니다. 완두콩 파종량은 노지 재배 시 5에서 7kg가 적당합니다. 12량은 300평당 퇴비 1500kg, 요소 8.7kg, 용성인비 50kg, 염화칼리 16.7kg가 적당하나 12량 검정에 의한 12처방을 따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파종은 대체로 1학 너비를 80cm에서 90cm로 두 줄로 심되 폭이 사이는 15cm에서 20cm로 한 곳에 2개에서 4개의 종자를 심고 3에서 4cm 정도의 흙을 덮습니다. 임모 후 한 곳에 2개 정도의 완두만 남기고 나머지를 잘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월동을 위해 비닐 피복을 하는 경우 비닐의 규격에 맞춰 조간거리를 40cm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토질은 배수가 좋은 사양토 또는 양토가 좋습니다. 완두는 특히 산성이 강한 토양에서는 잎이 황변하고 생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약산성 또는 알칼리 토양에서 재배하는 것이 좋으며 석회를 10아르당 150kg 정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완두의 줄기는 덩굴성이므로 결엽기 이후부터 도복되기 시작해 지면에 닿은 꼬리투가 부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복을 방지해 상품성을 높이고 햇볕이 잘 들게 하기 위해 완두에 지주를 설치해 지주로 유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은 마늘입니다. 난지형과 한지형 마늘이 있는데요. 11월인 만큼 추위에 강한 한지형 마늘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지형 마늘은 난지형과 비슷하게 타 지역의 씨마늘을 구입하여 사용하거나 주화 재배한 씨마늘을 이용합니다. 10아르당 210에서 260kg 정도 필요하므로 파종 면적에 맞추어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씨마늘 소독은 한지형 마늘일수록 더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듬해 봄에 싹이 올라오므로 동자 소독을 하지 않으면 땅 속에서 부패하여 발화가 되지 않고 결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늘의 뿌리는 곱고 깊게 자라므로 파종 2주일 전에 반드시 석회를 따로 포장 정면에 골고루 뿌린 다음 깊게 갈아줍니다. 그 후 퇴비를 살포하고 파종 1일에서 2일 전에 화학 비료 및 토양 살충제를 골고루 뿌리고 휴립 작업을 합니다. 이때 멀칭용 비닐 규격이나 파종, 수확 등 기계 작업할 때의 규격에 맞게 이랑폭을 결정합니다. 배수가 불량한 논의 경우에는 이랑은 다소 높게 하고 배수로를 두어 습해를 방지합니다. 한지형 마늘은 11월 중순까지 파종하면 되므로 전 작물을 너무 일찍 수확하지 않도록 하고 땅이 지른 때 조급하게 파종할 필요가 없습니다. 파종기를 앞당길수록 수량은 많아지는데 난지형은 그 차이가 크지만 한지형은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습니다. 마늘 심는 거리는 줄 사이 20cm, 포기 사이 10cm가 알맞으며 120cm 이랑의 고랑폭을 30cm로 하면 10아르당 4만 개, 40cm인 경우는 37,500개의 마늘 쪽을 파종할 수 있습니다. 손으로 파종할 경우 가급적 마늘 뿌리 쪽은 밑으로, 바라보는 위로 심는 것이 좋고 뿌리가 상하지 않도록 가볍게 눌러 심습니다. 기계 파종 시 마늘이 옆으로 비스듬히 눕거나 거꾸로 심게 되면 출현이 좀 늦고 수확한 마늘 줄기가 굽는 단점이 있지만 줄기를 절단하여 출하하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한지형 마늘에서 요소와 칼리의 시비는 전량의 3분의 1을 밑거름으로 주고 인산질 비료는 전량을 밑거름으로 줍니다. 웃거름은 질소와 칼리를 2월 하순부터 4월 중순까지 2-3회 나누어 주는 게 좋고요. 마늘싹 유인 후 비닐 위에 흙을 덮은 직후 1차 시비를 빨리 해주는 게 좋은데 마늘의 생장 속도에 맞추어 1차 때는 적게 주고 2차, 3차로 갈수록 양을 늘려주어야 합니다. 흙이 말라 있으면 시비 효과가 없으므로 관수를 하거나 비오기 전과 후에 살포해야 합니다. 마늘은 황성분을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염화칼리 대신에 황산칼리를 시용하면 품질이 향상됩니다. 마늘 파종 후 안전한 월동을 위하여 한지형 마늘 재배 지역에서는 집 또는 비닐을 덮어 동해를 입지 않도록 합니다. 비닐 덮기를 하면 지온이 높아져 생육이 촉진되고 습기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11월 하순부터 땅이 얼기 전까지 투명한 무공 비닐을 덮는 것이 좋습니다. 투명 비닐이 유색 비닐보다 햇빛이 투과되어 기온이 높게 유지되며 출현이 빠르고 생육과 수량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무공 비닐은 유공 비닐보다 보온력이 강해 생육 속도가 빠르며 우멀칭도 동해 없이 재배가 가능하지만 출현과 수확이 늦고 구가 작아 수량이 감소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토양이 건조하면 토양 중에 있는 양수분을 뿌리에서 흡수할 수 없게 되는데요. 가을 가뭄은 뿌리 내림이 약해서 출현이 불량해집니다. 마늘통이 비대하는 4, 6월은 상습적인 가뭄으로 인하여 매년 토양이 건조하므로 적기에 충분한 물을 대주어 마늘통의 비대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가뭄이 심할 경우 잎마름 현상이 심하며 마늘종이 나오지 않아 수확 작업도 불편해집니다. 마늘은 모든 생육기간에 토양 수분을 큰 변동 없이 축축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수량 증대에 유리합니다. 특히 파종 직후, 월동 전, 웃거름 시비할 때, 그리고 마늘 구비대가 진행되는 5월 이후 수확 전까지 토양이 건조하면 반드시 관수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장마 이전 5, 6월이 강우가 적은 때에 반해 마늘처럼 여름에 수확하는 작물은 5, 6월에 구가 비대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는 수분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관수를 철저히 실시해야 하고 사전에 관수 시설을 갖추어 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기에 사용하기 좋은 제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시솔인데요. 시솔은 청정 해조류 3종을 최상의 비율로 배합한 100% 복합 해조류 추출물로 만들어졌는데요. 다양한 생육 환경에서 식물을 강건하게 자랄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제품이고요. 각종 미네랄 성분이 풍부하여 냉해 및 동해와 서리 피해, 고온, 가뭄 등 환경 스트레스 저항성을 갖도록 유도해주는 유기농합 자재입니다. 다음은 마늘 양파 골드인데요. 토양을 깨끗하게 하며 작물의 저항성을 강화하여 연장 및 화학 비료 과다 사용 등으로 인한 각종 생리 장애를 경감 및 회복을 시키고 잎끝 마름 현상, 무름 현상 등과 냉해 및 동해를 예방 및 경감합니다. 굵은 크기를 균일하고 크게 하며 중량 증대는 물론 고유의 맛과 향의 발현을 도와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도움을 주고요. 잎을 푸르고 싱싱하게 해주며 연백부를 선명하게 합니다.
마지막은 팡싹 충싹인데요. 트리코더마 하지아눔은 토양 속 유해 곰팡이에 대한 천적 미생물로서 유해 곰팡이의 생장 억제 물질을 분비 및 균사의 생장 억제 작용을 유도합니다. 뷰베리아 바시아나는 토양 속 번데기의 상피를 뜯고 침입하는 유용 곰팡이로서 체내에서 증식 및 독성 물질 생성 작용으로 토양 속 해충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토양 속 병해 및 충해를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유기농업 자재로 유해 곰팡이 및 해충에만 선택적으로 작용하여 작물 및 인축에 안전하고 잔류 및 저항성 문제가 적습니다. 이렇게 해서 11월에 심을 수 있는 작물 3가지를 추려봤는데요. 다음 시간에 더 알차고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유맨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씨 뿌리고 수확까지 자라나라 자라나라 너도 나도 성공농사 대유비료 기쁨차가 방방곡곡 구석구석